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의 실제 사연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늦여름 저녁, 창밖으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불룩해진 제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안아줄게. 입가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남자친구 민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출산이 코앞인데 며칠째 연락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그날 밤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 여자친구 맞으세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숨이 막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잠시 뒤 도착한 답장은 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도 민수 씨랑 만났던 여자예요. 그런데 저 혼자가 아니에요. 20명이 넘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자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가야 어떡하지 엄마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번호에서 사진이 도착했어요. 호텔 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들. 사진마다 여자는 전부 달랐습니다. 정말로 20명도 넘는 여자들과 민수는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속였다고? 내 아이를 가진 나를 이렇게 짓밟았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밖에서는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는 제 가슴속 분노와 똑같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이제 넌 끝이야. 그날 밤,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수가 저지른 일은 제가 상상도 못한 더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눈을 떠도 꿈 같고 눈을 감아도 악몽 같았죠.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여자라니 그게 말이 돼?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는 뭐였는데? 민수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 뱃속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민수의 옷장에서 낯선 냄새가 밴 셔츠를 발견했어요. 향수 냄새, 제가 쓰는 것과 전혀 다른 낯선 여자 향기였죠. 주머니 속에서는 계산서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바, 와인 2병, 날짜는 바로 지난주. 그 시간 민수는 저에게 야근한다고 말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구나 나를 속이고 저 여자들이랑.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건 낯선 여자였습니다. 차갑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민수 씨 여자예요? 나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수가 보내온 메시지가 줄줄이 떠 있었어요. 오늘 밤 널 꼭 보고 싶어. 넌 내 전부야. 그리고 호텔 예약 내역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게 했던 말과 똑같은 대사들이 수십 명의 여자들에게 동시에 복사된 듯 퍼져 있었죠.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에요. 5명이 넘는 여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수 씨한테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 속 20명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딨어. 임신한 여자 두고 20명이 넘는 여자랑 바람이라니. 그때 제 뱃속의 아이가 또다시 움직였어요. 작은 발길질 하나가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진짜 얼굴을 직접 마주하겠다고. 그가 어떤 변명으로 나오든 더는 도망칠 수 없도록 끝까지 잡아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닌다는 헬스장 앞에서 몇 시간을 서성였어요. 비는 그쳤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밤 9시쯤 드디어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운동복 차림, 땀을 닦으며 태연하게 걸어 나오더군요. 저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여보 여기 웬일이야? 그 뻔뻔한 얼굴에 속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민수, 대체 어디 있었어? 며칠 동안 연락도 없고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게 몇 번째야. 민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휴, 또 시작이네.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지만 난 그냥 운동하다가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한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꺼낸 증거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호텔 방, 낯선 여자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찍힌 민수의 얼굴. 이게 다 뭐야? 이 여자들은 뭐고? 20명 넘는다던데. 맞아?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황급히 사진을 뒤집어 감추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걔네가 일부러 나를 엮으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해라고? 같은 말, 같은 대사, 똑같이 수십 명한테 돌려 쓰는 게 나한테 했던 말도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잖아. 민수는 눈을 치켜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임신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애 낳으면 다 잊을 일이야. 괜히 남자 여자 문제로 호들갑 떨지 마. 그 말에 제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호들갑. 이 배 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이걸 호들갑이라고 해?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전부라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 그리고 민수, 서로의 눈빛이 얽힌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바닥까지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 이제는 숨을 데도 없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어요. 남겨진 건 울고 있는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나타난 또 다른 여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도망친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배 속의 아기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리 힘들어도 너만은 꼭. 스스로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채권 추심회사.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뜯자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배우자 민수 씨는 현재 1억 원이 넘는 빚을 상환하지 않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빚 1억 원?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는 늘 저한테 투자해서 큰돈 벌 거다라며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그 투자라는 게 사실은 여자들에게 쏟아부은 돈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봉투 속 영수증에는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가방 구매 내역까지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생활비, 제 출산 준비금을 빼돌린 돈이었어요. 저는 치를 떨며 벽을 쳤습니다. 이 인간 나랑 우리 아기를 파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잖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민수 씨 여자친구분 맞으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 속은 여자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저더러 연락하지 말래요. 제 뱃속 아이는 책임 못 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른 듯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임신했다고요? 휴대폰을 쥔 제 손이 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제 뱃속에도, 그녀의 뱃속에도 민수의 아이일지 모르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넌 인간도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파헤쳐서 내가 저지른 짓 모두 드러내고 말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낯선 여자 번호를 붙잡고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약속 장소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잔뜩 움츠러든 어깨. 그녀 역시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녀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이제 곧 출산이에요. 아마 같은 남자한테 같은 상처를 당한 거겠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는 저한테 결혼 얘기까지 했어요. 혼자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자들이 줄줄이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더니 또 다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저희를 보자마자 자리에 앉았어요. 혹시 민수 얘기하시려는 거죠? 저도 피해자예요. 순간 카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3명.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건 단 하나, 민수에게 속았다는 사실이었죠. 두 번째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화면 속 메시지에는 익숙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내 전부야. 너랑만 평생 살고 싶어.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세 여자가 나란히 앉아 같은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린 동시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서러움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꼭 대가 치르게 해야 해요. 우리만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인생을 짓밟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죠. 그 순간 제 뱃속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결심을 응원하듯 힘껏 발길질을 했어요. 저는 뱃속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이 지옥을 끝낼게. 민수가 만든 거짓과 배신, 내가 직접 무너뜨려 줄 거야. 며칠 뒤 민수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밤이었고 집 초인종을 누르며 연신 소리쳤습니다. 여보, 문 열어봐. 오해야. 진짜 오해야. 저는 문 안쪽에서 아이처럼 울며 앉아 있었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 넌 이제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민수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진짜야. 여자들은 다 날 모함하는 거야. 돈 달라 해서 거절했더니 일부러 꾸며낸 거라고. 제발 나 좀 믿어줘.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함께 만났던 다른 여자들, 그들 역시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날 믿어달라. 오해야. 너만 사랑한다. 민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민수, 이제 그만해. 내가 누구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나만 속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을 동시에 속였잖아. 심지어 임신한 여자까지 여러 명이라고. 민수는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내 애 낳아줄 거잖아.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르다고? 다른 여자들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나만 특별하다고? 넌 사람도 아니야. 내 아이 아버지 자격도 없어. 민수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애 낳고 나면 결국 나 찾아오게 될 거야. 넌 나 없으면 살 수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난 널 잃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넌 이미 인간으로서 끝났어. 민수는 씩 웃더니 한마디를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지켜봐. 누가 이기는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싸워야겠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거짓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더 큰 비밀까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민수가 떠난 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가운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해. 저는 민수가 두고 간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명함들. 그중 하나, 제 눈에 이상한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한 산부인과 진료 카드. 환자 이름에는 분명 김민수 보호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환자 이름은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찍힌 진료, 항목은 임신 16주 진단서.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또 다른 여자가 임신까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피해 여성 중 한 명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넌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다. 근데 웃긴 건 동시에 여러 여자들이 임신했다고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아이가 제 뱃속뿐 아니라 여러 여자 뱃속에도 있다는 말. 그리고 그중 몇 명은 출산이 이미 끝났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민수에게는 이미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엄마들은 전부 버려졌대요. 민수 씨가 책임 못 지겠다며 도망쳤다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며 휘청거렸어요. 그럼 내 아이도 그 아이들처럼 버려지라는 거야? 심장이 쪼여오는 듯했지만 곧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저를 지탱했습니다. 안 돼. 난 절대 그럴 순 없어. 민수가 저지른 죄 반드시 드러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그냥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 결혼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아직 이혼 안 했대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이미 유부남이었다니. 제가 믿었던 모든 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민수가 유부남이라는 말은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했다고? 아직 이혼도 안 했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내 뱃속 아이는 뭐가 되는 거냐고. 저는 밤새 뒤척이다 결국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민수가 원래 살던 원룸 말고 등본 주소지로 등록된 낡은 아파트.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초췌한 얼굴에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그녀는 날카롭게 저를 훑어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혹시 민수 씨 여자예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민수 씨 아이를.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또 그러는구나. 그 사람 못 고쳐요. 저는 숨이 막혀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민수의 아내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혼 서류 몇 번 쓰다 찢었어요. 그 사람 여자 끼고 도는 병 못 고쳐요.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믿었죠. 나만 특별하다고. 근데 전부 똑같았어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를 감싸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사생아라는 거예요? 민수의 아내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생아?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이가 아니라 민수예요. 근데 당신 각오해야 해요. 민수는 절대 책임 안 져요. 돈, 마음, 그런 거 줄 생각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여자한테 가겠죠. 그녀의 눈빛은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 차례인가 보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불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처럼 당하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저지른 짓 제가 다 드러내고 그대가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꼭 지켜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아무도 사랑한 적 없어. 너만이 내 전부야.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만나자. 내 진심,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저는 일부러 민수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저랑 만나자고 하네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좋죠. 드디어 끝을 볼 때가 왔네요. 약속 장소는 민수가 자주 드나들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배를 감싼 채 무겁게 들어섰고 민수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민수,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나만 사랑했다고? 내 아이만 지킬 거라고? 민수가 당황스레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뒤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입으로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잖아.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 민수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죠. 여보, 그게 아니야. 난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진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러자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 똑같은 말 나한테도 했잖아. 심지어 다른 여자들한테도. 순간 민수의 아내와 제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여자가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카페에서 만났던 임신 3달 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마자 울부짖었습니다. 민수 씨, 왜 나한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 아이는 어쩌라고? 라운지 안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아내,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동시에 민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민수. 민수는 결국 라운지를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같은 상처를 안고 울부짖는 세 여자뿐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 내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짓밟았으니 이제 내가 널 무너뜨려 줄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야. 민수가 라운지를 뛰쳐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저 인간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또 다른 여자를 속일 거야. 그날 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너랑 아기만은 지키고 싶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여자가 보낸 캡처 화면이 제게 도착했죠. 똑같은 문장. 너만 사랑한다. 너랑 아기만은 지키고 싶다. 민수는 또 동시에 여러 여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좋아, 민수. 이제 내 거짓말을 내 손으로 무덤 파괴해주마. 며칠 뒤 민수가 제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반성한 남편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 속 불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이제 정말 다른 여자들 다 끊었어. 저는 문 앞에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내한테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했겠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나만 사랑한다고. 내 아내는 뭐고, 다른 여자 뱃속 아이들은 뭐냐고. 민수는 순간 당황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 돈 때문에 나한테 매달린 거야. 나랑 진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그 말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 목소리로 증거가 모였어. 경찰이든 법원이든 내 입으로 말한 걸 들려줄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제발. 저는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넌 끝났어. 이제부터 내가 내 모든 거짓말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민수는 시기를 갈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뭘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뱃속 아이를 감싸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민수,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게 될 거야. 민수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어떤 남자가 밤새 여기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단 밑에 앉아 있어요. 창문을 열어 내려다보니 민수가 초라한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발견하자 그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 좀 만나줘.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사에서 날아온 메일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귀하의 남자친구 김민수 씨가 귀하의 불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저를 역으로 불륜녀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이 인간, 증거가 다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날 모함해? 저녁이 되자 다른 피해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민수가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원래 유부남 꼬셨다고.
그리고 애 아빠가 자기 아닐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민수는 제 뱃속 아기마저 부정하며 제 인생 전체를 더럽히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이제는 사람의 탈도 벗어던졌구나. 내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볼 거야. 그날 밤 현관문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칠게 눌러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나랑 맞서겠다면 내 아이부터 무사하지 못할 거야.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꿈틀대며 움직였고 저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민수. 이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겠네. 내 아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거야. 현관문에 붙어 있던 협박 쪽지를 본 순간 저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좋아, 민수. 내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보낸 메시지들, 같은 문장을 여러 여자에게 보낸 캡처본, 호텔 영수증, 심지어 그가 울부짖으며 변명한 녹음 파일까지. 책상 위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협박, 사기, 심지어 양육비 문제까지 전부 걸 수 있어요. 민수 씨는 이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싸움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저를 불륜녀로 몰아가는 소문을 퍼뜨려 두었고 동네 사람들마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나온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의 애 아빠도 모르는 불륜녀라던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야, 울면 안 돼. 내 엄마는 약하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아.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피해 여성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증거를 모아 하나의 두꺼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수십 명의 여자에게 똑같이 남긴 메시지, 카드 내역, 심지어 몇몇 여자들이 찍어둔 사진까지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그 인간 때문에 울지 말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 못 들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에 펜을 쥐고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민수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민수의 추락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숨겨왔던 거짓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여자들은 민수를 떠났고 회사에서도 잘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수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현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 밖에서 민수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가잖아. 이 미친년아. 내가 뭔데 나를 무너뜨려. 저는 두려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은 결국 열리지 않았지만 민수의 발길질 소리와 욕설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너 없으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내 인생 망하면 너랑 그 애도 끝장이야. 아기를 감싸 안은 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았다. 저 인간은 내 아기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삶을 망치는 괴물일 뿐이야. 경찰이 도착하자 민수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 그 말은 제 귀에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고 제가 밀어붙이면 곧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요. 저 사람을 그냥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경찰차 불빛이 골목길을 휘돌며 꺼져갈 때 저는 뱃속의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민수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쪽에서 역으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불륜? 임신한 제가 무슨 불륜을 한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허위 증거를 꾸며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메시지, 조작된 사진 이런 걸 만들어서 당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 끝까지 더럽게 나오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내 거짓말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일 거야. 그날 밤, 저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민수에게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장의 표현과 말투가 전부 똑같았습니다. 넌 내 전부야. 나만 믿어. 평생 지켜줄게. 민수는 복사 붙여넣기처럼 똑같은 대사를 수십 명에게 반복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먹혀요. 판사도 보면 알 거예요. 거짓말인지. 저는 그날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 가방에 꼭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민수, 내가 발버둥칠수록 내 무덤만 깊어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 지금 뱃속 아이 지킬 자신 있어? 세상에 나가면 애가 어떤 소문 속에서 살지 생각은 해봤어? 그 한 문장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곧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저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끝내야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재판날,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인 척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 속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민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수십 명의 여성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금품을 갈취하고 임신까지 시킨 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저 여자들이 날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에요. 그러나 제 변호사가 USB를 제출하자 법정 안에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들은 다 돈 때문에 매달린 거야. 진짜 사랑한 건 너뿐이야. 사방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김민수, 사기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부양의무 불이행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건 내 거짓말과 배신이야.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민수는 결국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최종 선언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 법정은 보여줬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뱃속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냈어. 우리 삶은 이제부터야. 옆에 있던 다른 피해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민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강한 연대를 느꼈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 후, 저는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는 순간, 세상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가야,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랑 우리 둘만의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자. 출산실 밖에는 저와 같은 상처를 입었던 여성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기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이 아이는 엄마가 지켜낸 희망이에요. 절대 민수 같은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눈물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엄마로 서 있을 거야. 며칠 뒤 동네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뒷말을 하는 이들은 없었고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와 힘내라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세상의 시선마저 달라진 것이었죠. 밤이 되면 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 별빛을 바라봅니다. 별빛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어요. 너는 끝내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